제3강 소형 주거상품,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과 아파트. 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전세가율을 이용해서 이제 매매가 유리한지 아니면 전세가 더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집을 구해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전세가율이 낮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전세가율이 낮을 때는 이제 당장 집을 사기에 이제 적절한 시점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전세를 구해야 될 텐데, 하지만 이제 내가 전세로 살면서도 이제 뭔가 재테크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집은 이제 전세로 살면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이런 소형 주거 상품에 투자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소형 주거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면 보통 우리 대학가에서 대학생들이 살거나 아니면은 직장 생활을 하는 이런 미혼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월세를 내고 거주를 하는 원룸, 이런 건물을 보통 이제 소형 주거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형 주거 상품의 특징으로는 일단 원룸이기 때문에 이제 소형 부동산이죠.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우리가 보통 2010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 시내에서 분양하는 소형 주거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억대 중반 정도 가격으로 분양을 했었고, 그리고 뭐 수원이나 하남처럼 이제 서울 외에 이제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한 1억대 미만으로 해서 한 8천만 원, 9천만 원 이런 가격으로 해서 분양을 한창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분양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제 한 2020년대에는 지금 서울 시내 분양 가격 기준으로는 한 2억 원 정도가 지금 넘어서 2억대 중반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이제 수원이나 뭐 안산이나 이렇게 나머지 이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2억 언더로 해서 한 1억대 중후반 정도로 요즘은 이제 분양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생각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10억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소형 주거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채당 한 2억 정도를 하니까 아직 이제 저렴한 것이죠. 또 더구나 계약금 10%만 있으면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이런 소형 주거 상품 한 채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형 주거 상품의 경우에는 이런 상가 같은 것들에 비해서 임대를 놓기도 되게 수월합니다. 이 신도시 택지지구의 상가 같은 것들을 보면 한 6개월, 1년도 공실이 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소형 주거 상품 같은 경우에는 1인 주거 수요는 수도권에 이제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거의 대부분 공실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처음 투자를 해보는 그런 초보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할 때도 아주 적합한 상품입니다. 또 이런 소형 주거 상품 같은 경우엔 수익성도 높습니다. 우리가 이런 원룸의 경우에 뭐 월세가 한 6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면적을 똑같이 2배로 늘려놓은 투룸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월세가 120만 원이 나와야 그 원룸이랑 수익률이 똑같겠죠. 하지만 통상 이제 이런 투룸으로 해서 면적이 커지게 되면은 월세가 120만 원만큼 나오지가 않고 한 100만 원 정도가 이제 시세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지역에 직장을 구해가지고 내가 적을 두고 거주를 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해야 될 때 어딘가에 방을 잡아야 된다는 것은 절대적인 필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대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최소한의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원룸의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수요가 많은 편이죠. 그런데 면적이 더 넓어질수록 이런 투룸에서 내가 공간을 좀 더 넓게 쓰면서 더 쾌적하게 생활하고 싶다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기본적인 필요의 영역은 아니고 나의 어떤 주관적인 만족감 같은 이제 그런 또 다른 차원의 수요이다 보니까 원룸 수요에 비해서 투룸 정도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형 부동산일수록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소형 주거 상품이 이런 장점이 많은 반면에 조금 이제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분양을 받은 이후에도 이제 신축일 때는 이제 신축 아파트여서 좋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하고, 또 이 아파트가 낡고 나면은 이게 이제 또 재건축 아파트라고 하면서 또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소형 주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한번 분양을 받고 나면 그런 2차적인 거래 시장이 잘 형성이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는 조금 신축일 때는 그래도 조금 거래를 하다가 이게 점점 낡아질수록 주변에
또 신축 원룸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점점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은 매매를 할 때도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 시세 같은 것도 잘 형성이 되지 않고, 보통은 이제 처음에 최초에 분양을 받았던 분양가 기준으로 해서 주로 이제 거래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형 주거 상품은 어떤 투자자한테 적합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런 은퇴생활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퇴생활자 분들은 모아놓은 자산은 있지만 이제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월급을 받는 그런 정기적인 수입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매달 이제 한 200만원씩 300만원씩 이제 생활비가 필요한데, 그것을 이때까지 모아놓으셨던 자산에서 이제 파먹어가면서 살고 계시는 상황이시고, 이게 언제까지 살게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내가 모아놓은 자산을 다 쓰고 난 다음에도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오래 사는 것이 위험이 되는 그런 슬픈 현실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이 꼭 오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는 정도로 가격은 유지를 하면서 매달 200만원씩 300만원씩 이렇게 월급처럼 따박따박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월세 수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이런 소형 주거 상품,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적합한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사회초년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월세 수입이 아닙니다. 이 사회초년생들은 생활비를 이제 직장에서 한창 일을 할 나이기 때문에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초년생들에게 없는 것은 생활비가 아니라 바로 축적된 자산입니다. 이분들은 빨리 자산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당장 월세 30만원, 50만원 추가 소득이 생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가격이 1억, 2억씩 이렇게 올라가지고 빨리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세 차익형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자산을 가장 많이 불려준 그런 대표적인 시세 차익형 부동산이 바로 아파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적으로는 아직 축적된 자금도 부족하고, 하지만 또 자산을 빨리 불리고 싶은 그런 조바심이 있으시겠죠. 또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아직 전세가율이 낮아가지고 그 아파트에 지금 당장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이제 이런 환경일 때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가지고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소형 주거 상품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자산 증식이 필요한 사회초년생들의 투자 목적에는 잘 맞지 않는 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좀 잘못된 선택이고, 처음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회초년생들이 이런 투자가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이제 적합한 투자는 어떤 것이냐, 어떤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장 바람직한 투자는 저는 아파트 미분양 분양권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소형 주거 상품과 마찬가지로 아직 한 계약금 10% 정도만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10억짜리 집을 분양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지금 내 손에 1억만 있으면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집이 지어지는 동안에 중도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납부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잔금은 한 2, 3년 뒤에 건물이 다 지어졌을 때까지 돈을 모은 것에다가 이제 부족한 부분은 잔금 대출을 받아서 이제 잔금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전세이자를 구해서 전세금을 통해서 잔금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직 전세가율이 한 50% 정도라서 지금 전세가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아파트가 다 지어지는 한 2, 3년 기간 동안에 이제 전세가가 올라오는 시간을 벌 수 있어서 나중에 입주 시점에는 한 전세가 한 70% 이렇게 맞춰가지고 입주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소형 주거 상품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이런 소형 주거 상품 같은 수익형 부동산보다는 아파트 같은 시세 차익형 부동산 투자가 더 적합하다는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